뭘 조심하냐는 거 잘 봅니다. 만일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한 범죄를 내가 신고하면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면 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도 안 돼요. 왜? 헌법을 위반합니다. 진술거부권 어디가 있는 거야? 헌법에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돼?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헌법. 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조심하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사상 나에게 불리한 진술은 꼭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도 진술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회 청문 절차 관계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법이죠. 어느 절차에서든 내가 이게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형사상 불리하다 라면 뭐한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단 민사상 불리한 진술은 거부 못합니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사상 재판 붙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진술 거부 꽉 다물고 있잖아요. 그 민법에서는 자백항고로 봅니다. 재판 져버립니다. 민사에서는.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막 뭔가 말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재판이 져버려요. 근데 형사재판에서 안 그래. 가만히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그럼 절대 자기한테 불리 안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선거 사범이 하나 있었어요. 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선거관리 직원이 이 사람에게 당신 말이야, 그때 말이야, 선거하면서 말이야, 김밥 나눠줬잖아. 그랬어. 나눠줬거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시인했잖아. 그래갖고 증거로 삼자. 이제 이 변호사가 시비를 잡은 거야.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형사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여러분 수사기관은 반드시 신문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 직원이 이 말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요걸 시비를 잡은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그 선거 때 말이야 이 김밥을 공짜라도 안 줬으면 이건 불리하지. 나는 선거법 위반이지. 왜 이 말을 고지를 안 했냐는 거야. 무슨 말겠죠? 그러죠? 검찰에서는 말하기를 선거법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란 말은 없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거부권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지. 고지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맞지? 그 선거법에는 고지가 없지 않냐. 그 지가 알아서 거부하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가만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대법원 판사 새끼들이 다 훌륭한 거 아니야. 지금 반 이상 깜빵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이 새끼들. 여러분 판례가 진리가 아니야. 판례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어찌 운 좋아갖고 잘 비벼갖고 대법관 된 거 외에는 없어. 이 새끼들이 뭐라, 이게 누구 때 판례냐면, 이명박 때 판례야. 뭐라고 했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거부권 헌법에 있잖아? 꼭 뭐 할 필요는 없다? 고지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고지를 하려면 법에가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응? 법에가? 선거법에는 고지권이 없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고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증거 등록이 있어. 요게 참고적으로 내가 그의 요 판례가 나와서 이게 중요한 판례다 그랬거든?
중요해. 검찰, 법원, 승진, 경감 다 나오는데 딱 한 군데 안 나와. 어디? 순경심만 안 나왔어. 그래서 알아도 틀리면 안 되거든. 이거는 이미 여러 군데 출제된 문제란 말이야. 거부권하고 고지는 별개 문제란 말이야. 자, 읽어놓을게요.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진술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거부권 고지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해당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즉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고지권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뭐가 있어야 한다? 입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짜 웃긴 놈들이죠. 나는 이거 웃긴 판례가, 나는 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있으면 3분의 1 정도는 쓰레기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하는 이 판례입니다. 아니, 거부권이 있으니까 법에가 있더라도 당연히 만다? 알려주는 게 맞잖아.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됐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이 판례가 있자마자 지금 현 선거법에는요,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현 선거법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뭐 안 틀릴 것 같아. 내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 이게 헌법상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잘 모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선 여러분은 이제 그 지문 채취는 잘 모르겠지만 지문 채취를 수사기관 요구할 수 있죠. 이제 물론 지나간 사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경찰서에 오면 이제 지문 채취를 합니다. 근데 거부하면은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돼요. 이 정도는 알죠.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된 줄은 알죠. 맞죠? 여기서 이제 시비를 붙은 겁니다, 이제. 아니,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면 나한테 불리해, 유리해? 불리한이잖아. 그래서 나 거부하겠다는 거야. 형사상 불리한 나의 진술을 거부하려면 헌법상 권리인데 내가 거부한다고 왜 처벌하냐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시비고, 혼자 판례라니까? 이거 이제 헌법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음주 측정을 내가 거부할 수 있지 않냐? 왜? 내가 하면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나는 헌법 12조상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자 현재 판례가, 야, 이 무식한 놈아, 진술이라는 게 뭐야? 범죄자, 목격자, 피해자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을 말로 표현한 거죠. 음주 측정님 술 먹었냐 말로 물어보는 건 아니야. 만약에 말로 물어봤는데 당연히 술 마셨어? 말 안 하면 처벌한다. 요거는 뭐야? 요건 진술권 침해야. 근데 네 보고 말해라는 거 아니야. 네 몸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진술을 강요한 건 아니지 않냐는 거야. 맞죠? 당신의 몸 상태를 한번 뭐 해보자는 거야? 측정해보자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진술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건 어렵지 않죠? 요거는 금방 이해가 되죠? 자, 문제는요,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뺑소니들 있죠. 내가 교통사고로 빵! 내 사람이 이렇게 뱅! 떨어져 버렸네? 오씨! 뭐야? 이건 내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가중처벌돼요. 근데, 내가 사람을 쳐놓고 신고하면 나한테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잖아. 맞죠? 내가 저거요. 어제 운전하다 사람을 쳤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 한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돼 버립니다. 이건 진술권 침해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 해야 되겠죠? 왜? 지금 가중처벌 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설명한가를 봅시다. 우선에 이거를 보기 전에 거기에 여러분 그 밑에 도로교통법 54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차만 손괴됐단 말이야. 사상자가 없다는 거야.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달리 말하면 이때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상자만 없으면. 그래서 이 그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이 왜 신고를 하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상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사상자를. 네가 사고 쳤으니까 니를 처벌하기 위해서 신고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쳤잖아. 다친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54조 신고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사고 피해자가 있거나 교통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즉 피해자도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54조 신고물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그 자체를 신고하라는 건 아니야. 그 때문에 신고하라는 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뭐 때문에 신고하라 그러냐? 교통사고에 사람이 다쳤거나 교통이 마비돼서 신고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왜 처벌하냐? 사람이 죽어간 사람을 신고 안 했다는 의미라는 거야. 교통이 마비돼서 신고 안 했다는 거야. 네가 형사처벌해서 가중처벌한 게, 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가중처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봅니다. 교통사고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54조 신고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뭐야? 헌법의 진술법권 침해입니다. 네가 사고를 냈는데 왜 신고를 안 했냐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놈 자식 사고를 냈는데 왜 신고를 안 해? 이렇게 하면 진술법권 침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놈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 왜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처벌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사고를 냈는데 왜 신고를 안 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왜야? 이거는 형사상 불리한 짓으로 강요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이 다쳤는데 왜 신고를 안 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우는 운전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 있으면. 사람이 다쳤으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면 형사처벌 안 받겠죠. 교통사고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건 형사처벌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피해자 구조 관련돼 있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쩝니까? 봐봐. 54 다시 읽어보자. 54조가 언제 신고하냐면 차량의 뭐로? 운전 등 교통이야. 촥 운전하다가 이때 사람이 다쳤는데 신고 안 하면 가중처벌되죠. 그럼 이건 어쩌냐 보자고. 사람을 딱 세워놓고 차로 밀어버렸어. 아, 그런 놈 있잖아.
아이, 저 자동차가 좀 살인의 수단이잖아. 이때 신고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없지, 얘는. 얘는 운전,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차로 사람을 살인한 거잖아. 이건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언제 신고하라고? 그냥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쳐서 신고하라는 말이야. 응. 그럼 신고 안 하면 이제 죽잖아? 그럼 예전에 여기에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야. 살인죄는 5년 이상이야. 우씨, 말이 돼야 안 돼. 아니,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쳤어갖고 나도 가버렸잖아. 죽었잖아? 54조 위반으로 뭐야? 특가법 적용돼가지고 형량이 최고 몇 년, 최하 몇 년이야? 7년 이상인데 차로 사람 세고 차로 밀어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이야. 좀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요, 지금은 형량을, 우리 어제 했잖아. 한시법 하면서 반성적 조치 때문에 그 특가법이 지금은 7년 이상이 아니라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맞죠? 지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 다쳤는데 그냥 가서 죽어보죠요?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래놓고 다시 이제 우기로 일로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에게 54조 2항의 법문에 정한 신고 의무는 형사처벌을 위한 취지로 해석하지 않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54조 신고 의무가 이 사람을 형사처벌하기, 교통사고 자체 때문에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신고해.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뭐야? 진술거부권 침해야.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형사처벌 때문에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뭐 하려고?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신고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고지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구공직선거법, 아까 선관위원 했었죠? 법에 없었어요.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괜찮고. 그러면 우리 소송법에는 어디가 규정되어 있는가? 형사 피의자고 피고인한테만 나왔습니다. 피의자고 누구한테만? 피고인. 그래서 이제 244조의 3 형사 피의자에 대한 진술부권 고지인데 여러분 이거 달달달달 해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경찰대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소 읽어요. 이거 다 야무게 안 되잖아. 신문할 때 경찰들만 써놓고 막 읽는다고 이렇게. 하나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안 하면 증거사용 못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개개의 질문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 3호, 만일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무죄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요거 4개 중 하나라도 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고인에게는 뭐 재판장이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있다는 정도고. 그러면 자, 소송법에서 지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 누구하고야? 피의자하고 피고인이야. 나머지는 고지 안 해도 돼. 그럼 뭐가 시험에 잘 나온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요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인지전 뭐다?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이렇게 불렸고요. 지금 요 참고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불렀더라? 목격자나 피해자는 뭐라 그런다? 참고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네들은 분명히 국민들 맞죠? 진술 거부권 있어요. 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다 있으니까.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에게 진술 거부권은 뭐 할 필요는 없다?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법에가 없어요. 고지 알려줘야 될 권리는 두 명밖에 없다. 누구하고? 피해자하고 피고입니다. 이거 피해자 아니잖아요. 왜 피해자 아니잖아요. 거부권은 있지만 뭐 할 필요는 없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피내사자 참고인은 거부할 수 있는 고지는 없다. 수사기관에서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당연히 언제 피의자는 언제 됩니까? 수사를 개시했을 때. 그래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이 부인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내가 왜 집어넣는 그랬어? 음주 측정. 음주 측정 두 개가 있습니다. 호흡 측정과 뭐가 있어? 혈액 측정이 있는데 우선 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에 충족됩니다. 그러면 꼭 다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뭐 두 번, 세 번 불어할 필요 없다는 거야. 누구 마음이야? 그건 담당 측정이 때 누구 마음이지? 경찰관 마음입니다. 한 번 후 불었는데 보니까 흡족해. 그럼 더 불어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호흡 측정을 해가지고요. 이때 경찰관이 억울하면 혈액 측정도 하세요. 이렇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액 측정 고지권이 없어요. 법에가. 지가 알아서 마음인데 혈액 측정 다시 요구하면 됩니다. 경찰관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법에가 없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 이번에 장재원 아들? 어린 놈이던데, 차를 3억짜리 차고 다녀. 벤츠가 3억이라던데? 지갑으로 샀다며? 장재원 하는 거 아니고, 장재원 부자입니다만은. 가수라던데? 랩 가수인가? 내 반 애들은 무슨 떼돈을 번 건가? 아니면 내 반에 약간 좀 이상한 애들 떼돈 그냥 번쩍쩍 차를 사면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3억짜리 차인가 봐요. 근데 얘가 2시간 후에 나타났죠. 술이 어느 정도 깼어, 안 깼어? 깼지. 그러면요, 경찰은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얘가 일을 해가지고 얘가 그 사람의 몸무게 이런 거 있잖아. 다 계산해가지고 고박이 현재 음주량을 딱 해가지고 고배버립니다. 역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한 3시간 걸렸다 술이 깼으니까 요즘 내려갈 것이다. 그건 순박한 생각입니다. 연예인 하나 그랬죠. 다음날 왔지 아침에. 순박한 새끼야. 그건 지 생각이야. 뭐 한다? 딱 측정하고 그다음 공식이 있어. 가면 배운다 경찰학교 가면. 그래서 계산은 공식이 있어요. 난 자꾸 봐도 잊어버려.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거보면 역산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를 말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아침에 털리털 기어왔지. 그래서 거기에 경찰관은 위드마크 공식에 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서 당신은 말이지 그 처벌 수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고지할 필요가 없다. 법에가 없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이 이렇게 후 불어한 거 있죠? 이건 측정기 아닙니다. 이건 감직입니다. 측정기는 몇 개 안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실했다며 경찰청에서. 그래갖고 막 난리 났어. 그 분실해 버려가지고. 근데 이 감지기는 싸요. 그래서 근데 감지기를 부르는데 안 불었어. 그래갖고 음주 측정 부릉치러 가니까 이 새끼 법정에 시비를 잡은 거야. 음주 측정에 부르면 측정기에 부르한 걸 말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감지기는 뭐가 아니다? 측정기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여튼 별놈이 다 있어요. 그쵸?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음주 측정 불은 음주 측정기 불응한 거잖아. 감지기는 음주 측정기 아니잖아. 그런데 만일에 이 감지기에 불응한 거는 죄가 아니라 그런다면 뭐야? 처벌할 법이 없지. 지금 다 뭐 들고 다녀? 감지기 들고 다녀,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도 넓은 의미의 뭐다? 음주 측정기로 봅니다. 여기 다 시험에 나왔던 말들입니다. 경찰직에만 나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아까 뭐 혈액 호흡 알려줄 필요는 없다. 진술거부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진술거부권은요, 자, 고지는 요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나 피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검사가 됐던 사법경찰관이 됐던 요 피의자를 이제 신문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참 후에 쓸 용어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서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용어 이런 형태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갑과 을이 만일에 절도죄 공범이라고 해봅시다. 만일에. 그런데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을과 절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절도를 했습니다. 을하고.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뭐 했다는 거야? 절도했습니다. 하고, 뭐야? 을도 절도한 걸 내가 봤습니다.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앞으로 증거편에서 굉장히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공범하고 관계를 말하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죠.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무슨 진술이 돼? 이건 참고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에서 말하면 뭐가 돼? 증인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앞으로 많이 사용할 용어야. 이거 분석을 잘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갑을 당신 말이야 도둑질했을 때는 반드시 뭘 고지해야 돼? 신문 들 때 진술 거부권 뭘 해줘야 돼? 고지를 해줘야 돼. 맞죠? 근데 검사가 불러가지고 을과의 관계를 물은 거야. 을과의 관계. 당신 을하고 도둑질했어? 물어본다고. 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가 했던 거나 마찬가지지. 맞죠? 갑에게 지금 을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도둑질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봐봐. 여기에 대해서 갑에게 당신이 절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피의자를 신문하고 있는 거지. 이건 당연히 뭘 고지해야 돼?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을이 절도하는 거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뭐야? 참고인 지금 신문하고 진술 받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검사가 진술거부권, 아까 참고인한테는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해도 된다 했잖아. 검사가 고지를 안 한 거야. 자기는 뭐야? 얘를 피의자 신문한 게 아니라 을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안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자 갑의 변호사가 탁 잡고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했는가? 결론적으로 을과의 관계를 요건 뭐라는 이제 참고인 진술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 조서라 불러. 피의자 조서가 아니란 말이야. 일반 진술 조서란 말이야. 결론은 이게 누가 포함되어 있어? 쥐가 포함되어 있잖아. 저요, 을 도둑질한 거 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 진술 형태로 봤지만 결론적인 피의자 진술이야, 이게. 이때는 진술거부권은 고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한 것은 증거로서.
얘는 순수한 참고인이 아니잖아. 공범이잖아, 공범. 맞죠? 순수한 목격자가 아니잖아,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공범 것을 참고인 자격에서 말하면 뭐 연결돼 있어? 지범죄도 같이 뭐가 돼? 맞물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불리하잖아. 얘는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경찰 참고자를 해줄까? 이게 너무 머리 아프. 시험 볼 때는 정리를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뭐야? 가장 좋은 게 뭐야? 아무한테나 고지하는. 아무한테나 고지해버린다고. 참고인한테도 하고 그냥 무조건 고지한 거야. 왜? 그래야만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그래서 시험에 튀어나와. 그럼 이제 시험지 시험 볼 때 뭐야? 지금 아무한테도 했지. 이따 또 한 웃긴 문제는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일반 진술 형태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야? 피의자 본인과 관련돼 있지. 고지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이 문제야.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그 신문 형식에 관계없이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국 씨 부인이 지금 신문 없이 공소제기했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공소제기 신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피의자실로 신문할 때 이 사람 피의자 아니죠? 공소제기 했으니까 이때도 뭐 한다? 고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 범죄 관련돼 있잖아. 고지해줘야 되고요.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 조직 구성을 물어보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 진술조서 형식을 취했다 할지라도 뭐 한다? 고지권 고지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에 가면 자술서 받지 않습니까? 신문조서는 경찰관이 물어보고 뭐야? 이렇게 답하는 걸 적는 걸 신문조서라고 하고요. 자술서는 자기가 스스로 쓴 걸 자술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찰관 생각해 보세요. 야, 네 한겨에다 적어봐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적으면 나한테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잖아. 그래서 자술서의 제출을 뭐 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다? 진술거부권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당이 돼야지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 진술의 내용이 단순한 제3자 것이 아니라 자신과 3자의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자신의 관련이니까 당연히 거부권을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은 것은 뭐가 없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거는 임의성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막 했다 할 줄 안 돼요. 고지를 안 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2번. 자, 이런 겁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전 경찰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요즘에 여러분 선배들이 워낙 강조하니까 안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경찰에 생각해 봅시다. 강도 현행범을 잡았어요. 잡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차에 태웠어요. 지금 친구들 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 딱 오면서 한마디 하겠죠. 한마디 할 거 아니야. 아까 막 힘들어 잡았으니까. 근데 이 새끼 말이야. 당연히 여지에 물어봐. 물어봅니다. 너 새끼 이번 처음 아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이놈 새끼 봐라. 언제 또 한 번 했어? 저 어제도 했는데요. 그래? 어제 빼앗은 물건 어디 있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차 돌려갖고 그럼 집에 가서 잡아갖고 갖고 왔죠.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왔겠죠. 와가지고 이제 뭐 한다? 탁 앉혀놓고 따다다닥 치면서 이제 아까 거부 고지했죠. 이제 고지한 거야. 해 당연히 해오고 했는데 요게 눈치를 챈 거예요. 아까 물어볼 때 뭐라 하냐면서 차 안에서 고지를 안 했잖아요.
요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마 담당 여러분 고참이 이제 상급자가 알았겠죠? 저는 일단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석방한 상태에서 이제 강도죄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놈은 문제가 안 된 거야. 얘놈은, 기분 째지지? 지금 석방해놨으니까. 그리고 놈은 이제, 법정에 나서 또 강도에 또 시인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강도했다고. 요것이 이제 드디어 문제가 걸린 겁니다. 변호사가 시비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체포할 때 뭐 하지 않았어? 네 여죄 물어볼 때 거부권 고지 안 했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 않냐 이랬던 겁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말하기를 당시 수사기관들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로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실수로 물어본 거죠. 생각해봐. 바꾸면서 입을 꽉 잠글 수는 없는 거잖아.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 새끼 임치험 아니지. 그냥 튀어나온 소리잖아. 맞잖아요. 이 새끼 처음 아니잖아. 너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자기도 나온 소리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잘못한 눈치채고 치정을 했죠. 고지하고 그다음에 석방까지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가 스스로 자백했죠. 그거예요. 스스로 한 자백이야. 40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는 게 뭐냐면 독수독가라 그래서 한 번 위법이면 뒤 다 위법이 됩니다. 근데 40여일이 지난 후 법정에서 한 자백은 뭐가 돼? 수사기관의 의도상과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40일이 지난 후에. 참고적으로 요즘에서 경찰들은 뭔 줄 아세요? 이때 나올 때 체포할 때 무조건 고지해버립니다. 진술거부권. 신문하기 전에 해보라. 신문하기 전에. 이거 언젠가 문제가 될 거예요. 무조건 신문할 때 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 뭐다? 실수란 말이야. 실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 확보 방법 사용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뭐한다? 시정되는 등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됐던 피고인을 뭐 했어?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1일이 지난 후 법정에서 다시 자발적으로 한 2차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다. 나중에 이걸 이제 오염희석, 인과관계 단죄론을 합니다만은 3번도 조심합니다. 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243조의 3회 3회 제2항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했는데 경찰관이 그래서 피의자가 답변이 자필로 적어야 됩니다. 함정은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거부한다, 거부 안 한다가 그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서에다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만일에 그 자식 글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써놓고 걔가 뭐 서명을 한다, 무인을 찍는다 해야 되겠죠. 글을 모른다면. 그만큼 요즘에 엄격해야 됩니다. 요즘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자식이 자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괜찮습니다. 헌법상 권리예요. 다만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절도죄가요 6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죠. 한 달 이상 6년 이하 징역 사이에서 법관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법정에서 법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 봐주세요. 법관도 인간인 이상 얘가 처범이면
한 6개월 정도 선고할 겁니다. 그런데 뻔한 사실이야. 피고인 저 신한가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법관 끌어보라 안 끌어보라? 끌어보죠. 그래서 인간 이상 이 새끼한테 몇 년 때려볼 수 있어? 형을 감경 안 하고 6년 때려도 이 법은 아니죠. 왜? 6년 이하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술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불리한 재판은 못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뭐 할 수는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양형 조건에서 얘가 한 달일 수도 있는데 6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이 아니지 않냐. 왜? 6년 이하면 되니까. 맞죠? 이걸 뭐 조심해야 되니 불리한 증거 쓸 수는 없어. 진술거부 한다고 하지만 가중적 뭘 할 수 있다?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현재 그 수사기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피의자입니다. 피고는 재판장이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누구 뭐 참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2번 변호인이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 것은 이 법은 아니죠. 그건 당연히 헌법에 나오는 권리니까. 3번 진술거부권을 수사기관이 고지 안 하면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배웠습니다. 공판 절차가 갱신이면 말 그대로 갱신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판 절차 맨 첫 순서가 뭐냐면 진술거부권 고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시 시작되니까 뭘 해야 돼?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갱신. 다음 2번.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재판장은 이제 알려줘야 되고요. 진술거부권. 재판장은 피고인한테 알려줘야 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안 하면 증거로 사용 못하고, 공판 절차가 갱신돼. 갱신이 뭐야? 다시 한단 말이고, 다 알려줘야 됩니다. 3번 틀렸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을 가중적, 양형의 가중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습니다. 3번. 작년 9월 문제죠.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수사기관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다. 그 다음에 2번. 만일 법률이 이 문제 잘 나온다 했습니다. 범법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미신고한다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건 뭐다? 헌법상 위반입니다. 법으로 범법자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 안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둘 수가 없어요.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의 진술 내용이 3자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과이기도 해. 뭐 이 둘이가 누구다는 거야? 공범이라는 거야. 피의 사실이 3자 것이면서 지 것이니까 공범이죠. 이때는 반드시 뭐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 허용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참작돼야 한대. 할 수 있죠. 4번 틀렸습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사 내용이 단순한 제3자 것이 아니라 자신과 3자가 공동으로 한 거야. 공범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진술거부권 뭐 해야 돼? 고지해야 됩니다. 왜? 실질은 자기 거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2번. 틀렸네.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로 수사, 공판 중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 될 가능성이
아, 그 틀렸구나. 봐봐.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 수사 공포증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가 될 거부권 포함되지요. 그리고 행정, 국회 조사 절차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한다? 보장됩니다. 답 2번. 2번. 3번 아닙니다. 모든 절차에 다 보장돼요. 민사 절차만 아니면 행정이든 국회든 답 2번입니다. 3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있었죠? 범법 또 나오죠? 승진 문제. 법률이 범법 자신의 붙인 거니까 안 된다 그랬었죠? 이거 헌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얘가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죠? 참작할 수 있다. 답 2번이 틀렸습니다. 5번. 옳지 않는 거.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임의성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2번은 뭐냐면 피의자한테 거부권을 고지한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아직 수사를 하기 전이라 이 말이죠. 피내사자죠.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3번. 조심. 수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의자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로 뭐한다?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렸네.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죠. 거부권 행사하면. 4번 틀렸어요. 6번.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일본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건너가고 314조 문제인데 2번. 헌법상의 진술거부권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별개죠. 그래서 별도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죠. 고지권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고지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필요하지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비춰볼 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 의무는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하여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도 없고 뭐 교통회복도 필요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4번. 조사 대상의 진술 내용이 자신과 3자의 공동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진술 형태를 받더라도 실질은 피해자 신문이죠. 진술거부권 뭘 해줘야 한다? 고지를 해야만 된다. 여기까지가 임의수사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강제수사 얘기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